안녕하십니까, 영웅기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6강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검토표입니다. 명칭은 양식의 명칭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인데 내용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식 전체 보시면 자, 여기까지가 이 양식이 4쪽인데요. 3쪽과 4쪽은 작성 요령에 대한 이야기고 1쪽, 2쪽이 양식인데 여기 1쪽에 여기까지가 중소기업 내용인데 위에가 중기업, 밑에가 소기업. 얘는 뭐냐면 중소기업 다인데요. 여러분들 중소간면 나중에 뒤에 이제 간면색 배우실 겁니다. 그 때문에 한 건데 이 중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다 중소기업 속해요. 다만 구분을 중기업과 소기업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 구분되어 있어요. 자, 갑니다. 우선 중소기업 등의 검토표에 보시면 사업 요건은 이건 중소든 중견기업이든 소비성 서비스업,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라든지 그다음에 관광호텔 제외한 호텔업 같은 경우 여기 소비성 서비스업이죠. 여기 보시면 업태 종목 무슨 업, 제조, 건설, 도소매 이렇게 적습니다. 적합 여부 적고요. 전체 적정 여부는 전체로 따지니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규모 요건은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의 별표의 규모 기준인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중기법상의 기준은 평균 매출액인데 얘는 당해연도 2019년도 매출로 따진다는 거죠. 보시면 여러분들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여기 이 화면상에 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따로 제 책 앞부분에 보시면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나와 제조업 등 업종에 따라서 1,500억도 있고 그다음에 1,200억도 있고 1,000억도 있고 800억, 400억 있습니다. 그거 여기 적는 거죠. 매출액 적고 별표 기준 회사 매출 적어요. 2019년 매출이고 그다음 졸업 기준이 자산 총액 5천억 미만인 경우 당연히 적습니다. 어려운 것이 독립성 요건이죠. 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가 보면 14조령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집단 여기가 이제 10조입니다. 자산 그룹이 속하는 회사는 무조건 중소 제외예요. 같은 법 14조 3항에 따라서 편입된 회사를 보지한 회사는 배제. 얘는 무조건 배제. 왜냐하면 요 기준과 요 기준은 요걸 갖다 초과시는요. 최초 1회에 한해서 4년간 유예를 받아요. 근데 이거 상호 출자 제한 집단에 속하면 유예가 뭐가 없어. 무조건 퇴출이에요. 그래서 이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년 1월 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가면 됩니다. 이 공정거래 사이트 가면 매월 초에 직전 월 말 현재 상호 출자 제한 집단이 공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건 12월 말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 강의 듣는 분들은 스스로 그룹사에 속하는지 아실 거예요. 2020년 1월 달에 가시가 클릭하면 거기 속하면 무조건 중소 퇴출 아니면 대상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가 자산 총액 5천억 이상 법인이 30% 이상 직간접 소유한 경우 최대 출자자인 경우 이제 이 5천억은 전기만이니까 2018년 12월 말 기준을 보시면 돼요. 자, 그림 그리면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갑인 회사가 있는데 다른 요건 다 같이 왔어요. 업종도 충족했고 충족하는데 우리 회사에 30% 이상 가지고 있고 최대 주주인 회사가 있는데 이게 내국 법인이든 외국 법인이든 어떤 법인이 있어요. 이 회사가 직전기 말 2018년도 말 현재 자산이 5천억 원을 갖다가 초과하면 우리는 중소기업에 배제가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작더라도 중소 배제된다는 얘기 이해가세요? 주로 뭐냐면 모 회사가 외국인 회사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진출된 회사는 대부분 큰 회사지 작은 회사가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국법인 같으면 여기는 다 그룹사에 속하니까 일본에 다 속할 거고요. 이해가시죠? 이거 대단히 조심해요. 얘는 유예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관계기업 속하는, 이 관계기업은 알다시피 이런 겁니다. 자, 여기가 갑이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 을이 있고 병이 있으면 관계기업 기본 요건은 뭐냐면 요 갑이라는 회사가 첫 번째가 외부감사 대상 법인 외감법인이고요. 두 번째가 얘가 지분율이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1과 2를 동시에 충족하면 우리는 뭐죠? 얘를 갖다가 관계기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물론 이제 갑이 아니라 갑의 대표이사 김갑동이 있으면 요 지분 합한 금액이 30% 이상이에요. 뭐 갑이 예를 들어서 10%인데 김주주가 대표이사가 해당되는 사람이 20%씩 합치면 30% 넘죠. 근데 유의할 것은 대표이사 갑은 없고 대표이사만 단독적으로 30% 넣으면 이 경우는 관계기업 보지 않습니다. 다시요. 개인은 관계기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는 30% 넘게 합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 경우는 매출액을 합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도소매업인데 1,000억이 매출액 기준입니다. 중소기업 판단. 근데 얘가 960억이고 얘가 50억이고 여기 20억 같으면 첫 번째 갑의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매출을 다 합산해. 이 경우에는 갑의 매출액은 얼마냐면 자기 자신 매출 960억에다가 을의 매출 50억에 대한 100%를 갖다 자기 걸 봅니다. 병도 합쳐요. 그러면 1,030억 되니까 퇴출이죠. 그래도 일례에 한해서 유예받는다는 말씀 아까 설명드린 기억나시죠? 이건 유예받아요. 이 경우에 을의 매출 금액도 자기 자신 50억에다 모회사 매출 960억에 100% 곱해서 얘도 1,010억 되니까 너도 퇴출이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갑의 지분율이 30에서 50% 사이죠. 왜냐하면 관계기업 30% 이상 지출에 30% 미만은 관계기업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40% 같으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갑의 매출 금액은 자기 자신 960억에다가 50억에 얘 40%를 더하고 20억에 40% 더하니까 988억. 이 경우는 중소기업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두 번째 병의 매출 금액은 자기 자신 50억에다 모회사 960억의 40% 곱하면 384억에 434억이 되나요? 역시 중소기업 됩니다. 이게 관계기업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판단의 대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중소기업 됐습니다. 근데 여기 중기업은 내용이 아니고 다 중소기업 맞아요. 그 중에서 됐고요. 그럼 좀 양식이 좀 이상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소기업은 뭐냐면요. 자, 볼게요. 여기에 얘는 유예 기준이죠. 초과하는 거 설명했잖아요. 말씀드리기. 이 경우는 이제 사유 발생 연도가 2015년도 같으면 15, 16, 17, 18에서 4년간 돼서 원래 19년도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17년도 같으면 17, 18, 19, 20에서 20년 가는 거죠. 최초 일례에 한한다는 사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번 요에는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소기업은 요거는 중소감면을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다 붙여놓기 좀 이상한데요. 사업 독립성 요건 다 충족하고 매출액이 별표 3의 규모 기준이죠. 여기 보면 이 경우는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50억밖에 안 돼. 이러면 나중에 중소감면할 때 나올 거예요. 이건 순수하게 감면을 위한 방법이지. 여기다가 부과된다고 중소기업 배제다. 그거 아닙니다. 감면을 못 받. 중소기업은 저게 맞지만 여기에 속하는 것은 감면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지.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강조도 이렇게 같이 적어서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놨네. 자, 됐죠? 감면 판단이란 말이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에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좀 판단이 쉬워요. 우선은 업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이다. 여기는 이제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면 안 됩니다.
조금 중소기업보다는 금융보험 제재가 더 있죠. 두 번째가 이제 독립성 기준이 상호 출자 제한 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아니고, 요게 뭐냐면 아까 모기업 요건이 이제 갑이라는 법인이 중견기업 판정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 이 회사에 30% 이상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가 여기 이제 국내 법인이든 해외 법인이든 이 경우는 단기 말이야. 이제 2019년도 말이야. 이제 이게 상호 출자 지합 자산 총액 10조예요. 10조 이상이면 중견기업마저도 안 된다. 아까는 이렇게 잘 보세요. 모기업 요건이 2018년도 현재 5천억 이상인데 얘는 원래 현재 10조 이상이 되는 거죠. 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는 달리 유예 같은 거 없습니다. 얘는 유예 기준 없어요. 무조건 퇴출이에요. 유예 없다는 얘기죠. 그럼 세 번째, 직전 3개월도 매출 기준. 자, 3분의 2018년도 매출, 2017년도 매출, 2016년도 매출 금액이 경우에 따라서 투자세 공제 받을 때는 1,000억 미만, R&D 세액 공제 받을 때는 5천억 미만, 여타 세액 공제, 세액 공제 가면 계속 나오는데 여타 나머지 뭡니까? 뭐 투자세 공제, 고용정대 세액 공제 이런 거 각종 세액 공제 할 때는 요거는 3천억 됩니다. R&D만 5천억 미만이죠. 이게 1,500억, 3천억, 5천억 R&D 한해서. 이게 중견기업. 그래서 다 적해야만 적이 되는 거고요. 얘는 하나만 되면 부가되면 없는 거, 유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먼저 판정한 이유가, 자, 앞으로 갈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알아야만 모든 세무 조정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먼저 설명드려요. 양식은 51호 양식이지만 여러분들이 양식 번호는 한참 뒤죠. 51호지만 이제 16호 양식과 17호 양식 계산하고 바로 이제 51호 양식으로 가서 판단하고 개별 조정 계산서 19호 양식부터 쫙 내려가서 47호까지 가는 이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강의 내용이 세무조정 계산 작성 흐름대로 설명한 번호 순서를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시고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른 양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